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인 인구의 20%에 이른다는 고지혈증, 요즘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고지혈증이 무서운 것은 결국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니까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고는 하는데요.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약 없이 고지혈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 점점 환자들이 늘어가는 추세죠. 2007년에는 약 8.8%였던 고지혈증 유병률이요. 2020년에는 무려 19.9%로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10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2배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식습관의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이 고지혈증이 고지혈증만 오느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3종 세트라고 하죠.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거의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또 높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번 이런 약들을 먹으면 끊을 수가 없으니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는 거죠. 왜 고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약이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나 이 고지혈증 약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주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이 고지혈증 약 먹지 말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그런 이제 영상들을 많이 보고 글도 보고 하면 대표적인 부작용이 근육통이죠. 또 기운 없고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어지럼증이라든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고지혈증 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 반대 이론 그런 부작용도 예전에 있었으나 지금 많이 줄였다고 주장하는 또 다국적 제약회사의 어떤 심포지엄 이런 것들도 개최하는 것을 제가 이제 기사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만큼 이 고지혈증 약에 대한 이제 찬반 논란이 많다. 그러면 이 약 복용 대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고지혈증을 피해 볼 것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이 같이 온다는 것을 이제 통계로 또 조사를 해봤더니 고혈압 환자의 72%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의 87%가 고지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다라고 말할 때 10중 8, 9라고 하잖아요. 근데 87%면 거의 90%를 육박하는데요. 그러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고지혈증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같이 오면 그만큼 또 사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혈중에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총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이것이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성 염증을 발생시켜서 전신에 염증이 암으로 발전하는 이런 원인이 고지혈증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고지혈증은 왜 걸리는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번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겠습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콜레스테롤은 우리 세포벽을 만들거나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성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이게 쌓여서 그리고
뭉쳐서 죽상동맥경화. 죽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죽 있잖아요. 호박죽이니 전복죽 같은 죽같이 흐물흐물하다 해서 이제 죽상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혈관이 터지면서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이 생긴 그 첫 번째 원인이 너무 과도하게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인데요. 그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잉여의 에너지가 모두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영양의 섭취가 그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콜레스테롤 사용을 덜 하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자꾸 축적되는 것이죠. 이 지방 성분은 자꾸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태워줘야 혈중의 지방 성분이 내려가는 것인데, 운동 부족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너무 적게 소비하니까 자꾸 체내에 축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마지막 이유는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은 식이섬유에 접착돼서 체외로 배출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식이섬유 섭취를 너무 안 하게 되면 배출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생성은 많이 되고 소비는 덜 되고 배출이 안 되니까 우리 체내에 자꾸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고지혈증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저희가 생들기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저온에서 압력으로만 짠 생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히 들어있기 때문에 약 60%의 오메가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죠. 이 오메가 지방산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을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그 첫 번째는 생들기름입니다. 생들기름 여러분 시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하루에 여러 번 조금씩 그 음식 위에 뿌려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생들기름만 한 수저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음식, 그 다음은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미국의 FDA가요, 이 견과류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장병 위험을 낮춰주는 음식이라고 공식 인정을 했죠. 이렇게 공식 인정을 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결과가 담보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호두나 캐슈넛, 아몬드 이런 견과류들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견과류에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호두는 약 56.1g의 어떤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고요. 땅콩에 40, 아몬드에는 44.4, 그다음에 캐슈넛에는 35. 이렇게 풍부히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3년 하버드 의대에서 30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매일 견과류를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이라든지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 15개의 연구를 조사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요, 매일 꾸준히 견과류를 먹는 그룹에서 혈중 지질 농도가 매우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고지혈증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 그 다음은요 바로 늘보리입니다. 늘보리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많이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늘보리라는 것은 이제 보리죠. 보리인데, 보리를 채취하면 그 껍질이 잘 벗겨지는 것을 쌀보리라고 하고,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 것을 겉보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겉보리의 껍질을 어렵게 벗겨낸 것을 늘보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늘보리는 겉보리라는 거죠. 겉보리를 가공한 것을 늘보리라고 하는데, 이 늘보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히 함유되어 있고요. 그 중엔 또 베타글루카닌이라는 이제 식이섬유도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백미에는 약 1% 정도의 식이섬유가 있고요, 현미에는 약 2.5%의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쌀보리에는 12.8%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늘보리에는 약 20.8%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늘보리가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출 뿐 아니라 이 식이섬유는요, 장에 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따라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2004년 미국에서 보리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을 약 25명에게 5주간 투여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늘보리를요, 한 30에서 50g 정도 하루에 섭취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밥을 하실 때 같이 넣어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쌀보다 더 오래 익혀야 하니까 잘 익혀서 섭취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역시 보리는 소화가 덜 되죠. 그래서 이것을 쪄서 압축을 해서 압착, 소화 흡수 되기 쉽도록 자르거나 누른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잘 골라서 드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지혈증 왜 생기고 또 어떤 위험이 있으며 어떤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떠오르는 이야기는 JYP 박진영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심한 아토피가 있었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앓고 있었는데 값비싼 영양제나 치료제를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좋아지더라. 따라서 내 몸에 좋은 거를 먹기보단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더라,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식들 열심히 드시고 우리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